두바이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네. 어디가 더 좋으세요? 전 아부다비가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혹시 뭘까요? 일단 두바이에 일이 너무 많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부다비에서 피부로 느끼시기에 이 나라의 이 산업을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나라 비중?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비중보다는 제가 체감상 느낀 게 유럽인들이 확실히 잘 잡고 있는 느낌이고요. 뭐 교통 인프라 쪽만 말씀드려도 아니면 건설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서 설계 도면부터 뭐 관련된 인프라 사업들은 대부분 유럽인들이 오래전부터 또 가져가고 있고요. 뭐 과거에 여기가 영국령이었던 네. 어떤 영향도 있어서 유럽인들에 대한 동경도 있고, 심지어 뭐 여름 6월 뭐 셋째 주부터 8월 둘째 주의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대부분 뭐 스위스, 독일로 많이 넘어가시고 또는 영국 가셔서 휴가를 즐기시고 오시는 그런 문화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유럽 쪽. 두바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러시아 쪽 사람들도 엄청 넘어오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 노동계급도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아부다비도 그렇게 노동층하고 이게 조금 나눠져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네. 노동에 대한 인구는 확실히 제 상국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하이엔드 어떤 사업 개발 쪽에서는 대부분 유럽, 미국, 일본, 한국. 근데 한국은 이제 도입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분들이 여기 어느 정도 계세요? 아부다비에? 뭐 여기 대사관도 아부다비에 있고요. 그거 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종종 보이긴 합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 게 한국 기업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정부 사업을 예시를 들자면 입찰 사업을 하면 입찰 공고만 보고 들어옵니다. 입찰 공고라는 거는 여기에 왕정국가 특성상 어느 정도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주인이라는 게 뭐 한 명은 아니겠지만 여러 명 중에 여러 명의 1, 2, 3이나 ABC 회사 중에서 하나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 기업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최소 1년 전부터 진행을 했겠습니까? 그게 뭐 기획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제 보셨던 어떤 기업들은 수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입찰을 따내고 했을 텐데, 주로 그런 기업들이 어, 입찰을 따게 되면 연속성 있게 계속 그런 사업을 가져가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보통 그 한 번 뚫기가 어렵지, 한 번 뚫어 놓으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여기서 더 좋은 성과까지 보여줬을 때는 추후 다른 모델로도 확장하기 때문에 거의 반독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산업에 대한 걸로 구분을 조금 해보면, 여기 아부다비도 이제 보니까 공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 뭐 제조라던가 이런 얘기는 사실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몸담고 계신 분야는 또 AI 쪽도 있으시고, 네. 그럼 이 아부다비의 전체적인 이 산업 지형이 어떠한 분야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일단은 뭐 금융 쪽하고 그다음에 AI 쪽, 그다음에 이제 문화, 관광.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디즈니랜드 아부다비를 뭐 발표한 것도 발표했죠. 있지만, 동시에 그 야스 아일랜드 자체가 뭐 페라리 월드부터 워너브라더스 굉장히 많은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사디아시라고 해서 굉장히 그 문화 특구라고 해서 막 루브르 제2박물관, 구겐하임 2박물관 해서 이쪽 아부다비를 하나의 문화와 어떤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가 섞인 그런 도시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혹시 여기 공항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나요? 공항에 대한 이슈라고, 이번에 새로 이제 얼마 전에 졌죠. 아부다비 신공항을 지으면서 이거는 이제 아마 카타르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 개인 의견상 카타르 공항과 아부다비의 신공항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부다비가 카타르의 신공항을 뭔가 베껴온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공항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뭐 최근에 뭐 이제 스피드 레일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고속철도, KTX 같은 사업도 두바이와 아부다비 연결,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유럽 업체와 중국 업체들이
기업들이 좀 선점하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기 좋은 조건은 네. 제가 이런 실무진과 의사결정자의 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 실제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너희는 컨트롤하기 쉽다. 한국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24시간 동안 저희의 장점은 24시간 동안 주말 없이 대응해주고 그리고 유럽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여름방학 한 달,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한 달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지연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뭐 일주일 내내 24시간 너희들이 언제든지 일하겠다 라는 포지션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 포지션을 또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가격도 쌉니다. 그럼 경쟁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경쟁이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중국이 들어오는 사업에서는 저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같은 능력치가 있고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고객은 가격이 싼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나마 최근에 기회가 생기는 거는 그 가격 싼 가격마저도 트럼프의 중국 제한 정책 때문에 UAE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우방국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서 좀 더 미국보다는 건너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같이 일하고 싶은 의지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이 최근에 여기에 좀 가장 밀고 들어오는 분야가 어느 쪽인가요? 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뭐 AI 쪽 전부 다 들어오려고 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그 분야는 점점 이제 또 막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친미 정책으로 UAE도 네, 지금 네.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중국에는 어떤 GPU나 NPU 회사들이 있을 텐데 네. 가격으로 이제 여기 와서 데이터 센터 지려고 하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정책적인 거와 외교적인 것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 나라도 저는 UAE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부다비에서 쭉 계시면서 앞으로 이 UAE를 포함한 걸프 쪽, 걸프 뭐 GCC 국가들 많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 여기 현지 전문가분들은 GCC 국가 확장 계획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면 UAE 한 군데서 7개의 토국이 있는데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알카이마 이쪽 라인으로도 확장하기도 어려운데 한국으로 치면 그거죠. 뭐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중국 포지션이 사우디고 일본 포지션이 카타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는 전문가일 수밖에 없고요. 두바이가 아무리 허브라고 해도 여기서 잘 되면 그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카타르나 사우디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아 그래? 그래서 본사는 너희가 두바이야 여기 사우디야 아니면 카타르야 결국에는 별도의 법인과 별도의 네트워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확장하기에는 뭐 제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사업 한정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확실히 끝내놓자. 그쵸.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올해 여기서 시장이 성숙돼서 여기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시장이 성숙되려는 시장인 사우디로 뭐 5년 뒤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방식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성숙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간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부다비에서 자리를 잡고 향후 뭐 몇 년 정도 이쪽에서 쭉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네. 저는 여기서 뭐 한 향후 20년 이상을 살고 싶은, 2, 30년을 살고 싶은 게 제 네. 목표고요. 근데 지금 당장의 이런 사업적인 걸로 봤을 때 저는 2년을 잘 만들어 놓으면 2년 뒤에는 5년이 있고 5년 뒤에는 10년이 있다 이런 목표를 있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사업 개발 잘 해서 계약 만들어 놓고 그 계약을 끝내놓은 게 아니라 확장해서 여러 기업들과 같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 한정으로 같이 확장해서 이제 롱텀으로 보는 게 제 전략입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2년 정도의 목표는 뭔가 이제 계약을 만들어내면서 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싱이 되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산업 분야도 어느 쪽이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정부 산업 한정으로 네. 했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보다는
누구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게 1년에서 1년 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활적인 걸로 옮겨와가지고 저도 좀 조용한 데서 이렇게 생각 좀 하면서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부다비는 아무래도 지금도 바깥을 보니까 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느낌이 좀 들고 두바이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건물도 막 큼직큼직하고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은 별로 없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두바이가 뭔가 업무가 되게 많고 바빠 보이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부다비에서 살면서의 가장 혹시 좋은 점하고 이런 점은 여기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내용인데 네네. 좋은 점은 제 스스로 고립을 시킬 수 있다. 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여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 가족들이 이제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좋은 수단이 오히려 순기능을 발휘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고 뭐 평일 업무 플러스 주말 업무까지 가능한 업무 체제가 돼서 제 고객사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또 단점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외로움을 극복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삶에 있어서 어떤 넥스트를 봤을 때 여기서 정말 가정까지 꾸리고 뭐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까지 먹으신 분들이 다음으로 올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결혼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예 가족들 통째로 넘어와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만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부분이 좀 그런 가족들하고 같이 넘어와 있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나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여기 로컬 에미레이트 분들이어서 이미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이미 자녀분들이 저랑 동갑인데도 막 두세 명 있으시고 네.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가족주의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국인 케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무래도 업무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을 텐데 하루에 일주일을 봤을 때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여기서 일하는 경우에. 보통 워킹데이 기준으로 주 5일에서 주 3일 정도는 두바이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교통청과 이제 경찰청, 두바이 쪽에. 그리고 주 2일에서 뭐 맥스 3일 정도는 이제 아부다비에서 경찰청, 똑같이 교통청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매일같이 왕복 3시간 왕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 자가로 네. 차 운전해가지고 자가로 계속 가시고.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SUV를 사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냐면 뭐죠? 일단은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SUV 있어야지. 제가 여기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2번 당해봤는데, 한 번은 심하게 다쳤을 때는 이제 세단을 탔을 때는 좀 심하게 다쳐서 좀 뭐 한국의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도 받았는데 SUV를 탔을 때는 뭐 바로 다음 날부터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제가 뭐 가볍긴 하지만 오토바이에 길을 건너가다가 부딪혀서 이제 오른쪽 팔목을 좀 다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지 않은가.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차 타는 게 좋고 차 탈 때는 세단보다는 SUV가 낫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차를 이제 사야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뭐 일 외에 다른 여가 같은 경우 두바이는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아부다비는 주로 뭐가 있나요?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제 개인적인 취미가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있다면 뭐 집에서 누룽지 끓여 먹기 정도가 누룽지요?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다 저녁 식사 미팅, 점심 식사 미팅. 저는 주말도 포함해서 전부 다 미팅의 연속이고 이 로컬 분들의 취미 중 하나가 커피챗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대가 7시부터 9시 사이인데 저녁도 먹지만 뭐 그 시간대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있어서 그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골프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테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로컬에서 정부분들의 에미레이트 분들과 사업을 하려면
커피챗을 밤 9시 이후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고로 음, 주말에 그리고 오히려 그런 캐주얼한 미팅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주 7일 일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예. 음. 여기도 그럼 아부다비에 그 에미라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따로 있고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변들이 별도로 있는 이제 이런 네. 모양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미 야스 아일랜드 밑에 칼리파 시티 쪽에 에미레트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고요. 여기 다운타운 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향후에 뭐 부동산을 산다던가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은 당장은 없지만, 지금은 열심히 사업에만 집중하겠지만, 뭐 언젠간 기회가 되면, 뭐 당연히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저기 두바이는 아니고 아부다비 네, 아부다비입니다. 네. 어느 지역일까요 혹시? 뭐 위치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이쪽에 인터뷰하고 있는 지역에 그 강 건너서. 네. 좋습니다. 네. 좋은 팁을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의 고민은 나도 정착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나 브랜드들이 넘어오는 거에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냥 왔을 때 예상되는 뭐 주의 사항이라든가 예상되는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아이디어를 나눠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일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나, 네. 네. 제가 다는 알진 못하지만 주의할 점은 여기 체류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지 않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기에는 좀 서포트를 받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이런 브로노 대표님 같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구독자로서. 예.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좀 더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여기에 와서 이 정도의 뭐 부동산, 뭐 생활 환경을 알아보고 나서 진행하는 거야 천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이 구독자로서도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굉장히 팬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저는 과정에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내가 여기 두바이 처음 올 때부터 이런 스텝을 밟아볼 걸 하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쪽 현지 기업에 그냥 취직을 먼저 해가지고 올 걸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두바이를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랑 같이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진짜 프리랜서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쭉 지나오신 과정 중에 이런 포인트를 조금 더 챙겼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따로 그런 포인트라기보다는 아쉬운 점보다는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서 미팅 한 번 안 됐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미팅이 취소되더라도 두 번, 세 번 태핑 해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어떤 B2C든 B2B든 B2G든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갔을 때 결과는 무조건 좋게 나온다. 물론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라는 건 개인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휴가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투자하지 않고 뭔가 제3세계인 이런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온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주재원으로서 같이 나오실 때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기서 기회를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기회에서 여기서 새롭게 찾아서 넥스트 스텝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서 왔다라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울타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다 이루어졌고 나는 거기서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결과물만 뽑아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것 같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또 개인적인 투자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었을 거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아마 연락이 갈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잘 안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예, 해서 또 좋은 채널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길잡이가 되셔서 한번 이제 두바이 또는 아부다비 또 오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좀 영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큰데 나 두바이 와야지, 아부다비에 와야지를 100번, 1000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알을 깨고 나오시는 분들만 여기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기서 취업이 됐든 프리랜서든 아니면 사업이 됐든 결국에는 난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만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태핑하시는 분들만 살아남아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뭐 한국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한국 굉장히 많이 안 좋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떠나면 그럼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괜찮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더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 역량과 뭐 기술이 쌓인다면 충분히 도전해 주시는 거를 뭐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뭔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 뭔가 도피하듯이 오는 케이스라면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기술과 역량과 네트워크로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으니 앞으로 여기서 또 언젠가 또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마 비슷한 목적으로 채널을 만들기도 했고, 여기 도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그런 뜻이 이제 맞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도 교류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드리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가끔 두바이나 혹은 아부다비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상호해가면서 앞으로 관계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